보면 이제 18세 여자 어깨에 뭐 여러 번 빠졌다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됐나? 됐고 MRI를 찍었죠. 이제 이 사람은 어깨가 반복적으로 빠져가지고 18세 여자니까 어리잖아요, 아직. 이제 사실 어깨가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번 빠졌을 때는 수술 안 하거든요. 이제 반복적으로 빠졌을 때 리커런트하게 디스로케이션 있을 때만 수술을 하는 걸로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운동선수거나 뭐 MRI 찍었을 때 너무 디펙트가 심하다던가 이건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빠졌을 때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대개는 이제 2번 이상일 때 하고, 얘는 반복적으로 빠졌던 경우고, 그 MRI를 굉장히 여러 번 찍었어요. 예전에도 찍고 그 다음에 찍고 뭐 이렇게 찍었는데 뭐 왜 MRI 여러 번 찍을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MRI를 찍어도 실제로 이 사람이 뭔가 자기는 불편감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뭔가 불안감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환자들이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자꾸.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뭐 팔을 뒤로 못 돌리겠다고, 빠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뭐 본인이 자꾸 이제 빠졌다가도 다시 끼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MRI 자꾸 찍는다는 거는 실제로 MRI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반카르트 레전 자체가 이 사람 히스토리는 있는데 실제로 MRI 찍어보면 그 디펙트가 없거나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사실 그것만으로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이게 2번째가 3번째 찍은 건데, 보면은 이제 여기 앞쪽에 조금 이상하죠. 여기 하얀 선이 있잖아요. 이 밑에서 봤을 때 이 안테리어 쪽으로 디스로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뭔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반복적으로 빠져서 수술을 했었어요. 보면은 이 수술했던 건데, 요게 보면 이제 안테리어 쪽인데,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 사람 해글이라고 해서 휴머레스 쪽에서 어태치먼트가 떨어졌던 거 뭐 이런 거를 조금 의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제 이게 라브럼인데, 얘가 이거보다 사실 더 위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얘가 이 그레놀드가 있으면 요 위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앞에 디스로케이션 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 뼈보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 같잖아요. 이게 보통 알프사라고 해서 요 글레노이드가 이제 페리오스티움 자체는 떨어져가지고 얘가 밑으로 밀려 있을 경우에 이렇게 낮아져 있는 스테보프라고 하는데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요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자꾸 빠지고 앞으로 이제 이게 범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박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늘 보는 것처럼 이제 2줄짜리 우리 앵커를 이제 아래쪽부터, 보통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클락와이즈로 표시한다고 썼는데 제일 먼 쪽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위에부터 먼저 하면 실이 엉켜가지고 밑에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나중 6시 방향이 만약에 찌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 5시, 3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꼬매주는 거죠. 이렇게 셋 다음에 이렇게 꼬매져가지고, 오른쪽 사진 보면은 아까는 이렇게 여기가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이게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해준 거고, 이제 얘는 이제 디스로케이션 생기는지를 추후에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수술을 해도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깨 빠진다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락시티, 제너럴라이즈드 락시티라는 표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유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깨가 또 빠지고 막 무릎도 뭐 약간 이상하고 뭐 이런 게 생겨요. 관절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연하다는 건 좋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정형외과 입장에서는 관절 자체가 헐겁다는 거기 때문에 관절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관절염 오는 것도 그렇게 생긴 경우가 많죠. 요거는 이제 22세 남자인데, 이거 저한테 왔던 케이스인데, 뭐 클라이밍도 했다고, 스키 따다가도 빠졌다고 뭐 부딪혔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깨가 빠졌는데 뭔가 불안감이 계속 드니까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원래 타병원 이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타병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찍으면 잘 안 나오니까 아까 제가 위에서 좀 잘 안 보인다고 했죠. MR-RS로를 찍자고. MR-RS로는 어떤 거냐면 어깨에 이제 조영제를 직접 주입해서 MR을 찍는 거예요. 그럼 잘 보이겠죠. 찍자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도 사실 크게, 원래 1차적으로 그냥 찍어보는데, 요거 제가 직접 인젝션해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얘는 잘 보여요. 요거는 이제 윗부분인데, 요 뒤에 좀 하얗죠. 여기. 코로노이드 레벨에서 뒤에 하얀 건 힐삭스가 좀 있다는 거예요. 뼈가 파인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 이데마가 여기 뒤쪽에, 원래는 까매야 되거든요. 뼈에 이렇게 뒤에 하얀 게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아래쪽 레벨인데, 보면 이 조영제를 넣어서 이렇게 볼록하죠. 여기 뒤에 볼록한데, 보면은 뒤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라브롬 같은 것들이. 근데 앞에 보면 이렇게 좀 파여 있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 더 내려가 보면은 여기 더 심하죠. 여기 완전 파여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알프사 같이 알프사 레전이 있는 건데 뒤에 이제 그 페리오스티움이랑 그 라브럼이 같이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가 비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겠죠. 얘를 만약에 이제 이 환자를 그냥 MRI 찍었으면 잘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찍으면 도움이 되니까 저희도 가끔 하거든요, 필요하면은. 하다 안 되면 할 때가 있다고. 요거는 그 스키 타다 어깨에 빠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타병원에서 MRI 찍어서 왔는데 이미 그 좀 요것도 그냥 일반적인 MRI 아니죠. 좀 어두워 보이는데 보면 이것도 조영제 넣고 찍은 거예요. 보면 타병원에서 이제 MRI 찍고 조영제 넣고 찍었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보면은 일단 오른쪽 사진 보면 뒤에 뭐 있죠, 이거.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까만 거 밑에?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 앞쪽은 뭔가 인텍트한데 뒤에는 이렇게 조영제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방카르트까지는 아니고 얘는 이제 펄서스라고 해서 이 라브럼만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아무튼 그건데 그게 있고 뒤에 이제 이거는 이제 카틸리지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안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휴메러스 아니면 이런 글래노디에서 카틸리지가 떨어져가지고 뒤에 이제 포린바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술하고 들어가보면 이거 제거하는 거, 포린바디 이렇게 있는 거고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MRI에서 하얗게 그 라인이 보였잖아요, 라브럼 사이에 글래노이드랑. 그게 이제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 디태치가 있다 알 수가 있고. 얘는 수술해 준 거죠. 디태치를 이제 좀 더 방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술할 때 우리 로테이터 커프 도어인데 얘를 여기다 그냥 꿰매주면은 되는 게 아니고 그 왜 꿰매주는 건지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원래 있던 자리에 얘를 꿰매줘서 실제로 힐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얘를 그냥 단순히 꿰매주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여기를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뼈랑 실제로 얘가 다시 붙을 수 있게 힐링이 될 수 있게 이제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풋프린트 이제 프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는 거죠. 뭐 그 아스로케어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기구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뭐 작은 이제 그 오세오톰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실제로 아까랑 다르게 그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범프가 형성돼 있죠. 이렇게 볼록하게 해주는 게 잘한 거거든요. 되게 이상적으로 잘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방카르트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운동하다가 그 활동적인 운동하다가 어깨가 빠져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본인이 이제 느끼거든요. 어깨가 빠지면 되게 불안감이 심하기 때문에 먼저 막 해달라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요거는 그냥 숄더 하는 김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건데, 그 비치체어랑 레터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왜 비치체어냐면 이거 비치체어잖아, 이거. 보면 이걸 보면 이게 왜 비치체어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비치체어처럼 하는 걸 이제 비치체어 포지션이라고 하고, 요거 레터럴이죠. 할 때 이제 트랙션 하는 건데, 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여기 보면 베개 같은 거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눌리는 부분에도 저게 생길 수 있어요. 그 엑실러리 너브에 그 인절이나 혹시 데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프로텍션 해주는 건데, 얘를 이 온폭 들어간 데 사실 놓는 게 아니고 이 바를 사실은 얘보다 좀 더 체스트 아래쪽에 놔서 이 공간을 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지 않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트랙션 하잖아요. 트랙션 하면은 이 파운드를 저희가 계산하는데 여기서도 신경이 당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브라키얼 플렉서스라고 여기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당겨지면서 그 노팔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팔시라고 하면 이제 인저리 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보통 어떤 거냐면 막 사람들이 이래요. 이제 술 끝나고 나면 뭐 딴 거 다 괜찮고 통증도 없었는데 손가락이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아. 막 이래요.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수술했던 사람도 이걸 당기다 보면은 너무 세게 감거나 아니면 너무 트랙션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인저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되게 돌아요. 빠른 사람은 뭐 한 며칠, 오래 걸리면 몇 달이면 다 이게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환자들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야 되고, 비치체어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을 넣었나? 여기 안 넣네. 여기 얼굴에 우리가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로 감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목도 이렇게 꺾죠. 꺾는데 이 너무 세게 감으면 얼굴에 있는 신경이 마비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큘러 너브 팔시라고 하는데 귀 주변에 이 얼굴 쪽에 내려가는 감각이 둔하다고 막 그래요. 수술 끝나고. 딴 거 어깨는 괜찮은데 얼굴이 막 환자들에게서 한 6개월 동안 병원을 하는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자기 어깨 수술했는데 얼굴 문제밖에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세게 감아도 안 좋아요. 여기 병원에서는 아마 케이스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병원에서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케이스 경험해봤는데 너무 세게 감으면 동이 생길 수 있다. 뭐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무점을 왜 어떤 사람은 저걸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하나 의무점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다들? 왜 그러냐면 사실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이런 건 없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자기가 어디서 트레이닝 받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이런데 영어로만 복잡하게 적었는데 이제 그 위에 거는 이제 레터럴 옆으로 눕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밑에 거는 비치체어 포지션이 막 사람들이 이런 것도 연구를 해요. 보면 이건 이제 저널에 있는 건데 2015년에 나온 건데 이 장점이랑 단점을 이렇게 나눴죠. 그 레터럴 하면 장점이 뭘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각각의 단점이 상대방의 단점이 될 수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비치체어 할 때 가장 큰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얘가 우리가 이제 보통 피가 많이 나니까 하이퍼텐션 유지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뉴로베스큘러, 그러니까 그 카디오 쪽에 뭔가 좀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브레인 쪽에 그 혈류 공급 자체에 좀 뭔가 이스케믹하게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숄더 수술을 했는데 나왔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로크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가장 안 좋은 건데 이제 레터럴 하면 그런 가능성은 없죠.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레터럴 하면 이제 트랙션 하게 되면 이제 옆쪽에 있는 레터럴 테어가 좀 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공간 확보가 좀 더 잘 되겠죠. 트랙션을 하게 되니까 뭐 사람이 좀 더 당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요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커터리 버블이라고 하는데 커터리가 뭐냐면은 저거예요. 아스로케어인데 아스로케어로 지지면 버블이 생기잖아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제 비치체어는 버블이 중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그럼 얘가 계속 여기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 쪽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서 시야를 방해한단 말이야.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 빼줘요. 그걸 이제 뭐 쉐이버로 없애던가 아니면 뭐 스파이널 니들로 없애던가 하는데 얘는 이제 그게 아예 옆으로 오고 있으니까 위로 이제 팔 이쪽으로 가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세세한 것도 적어놓긴 했고 이게 요거는 있죠. 세레브랄 퍼퓨전, 즉 머리 쪽으로 가는 그 혈류 공급이 좀 더 낮다. 그래서 그리고 하이퍼텐시브 이제 브라키오칼디아, 이거는 이제 브라키오칼디아가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이 심장 박동 자체가 느려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런 리스크 자체가 없다는 걸 얘기한 거고 처음부터 그런 게 이제 장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점은 뭐 이게 아나토미컬한 포지션이 아니죠. 사람이 불편해요. 만약에 마취 안 하고 그 자세로 이렇게 한 2시간 있어 보라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게. 만약에 이게, 원래 숄더 수술 할 때 전신 마취 하는 거 알아요? 남 병원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신 마취하고,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병원도 뭐 신촌이나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뭐 일산병원 뭐 이런 데 전부 다 전신 마취 하거든요. 삼성병원은 그걸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BPB 한다고 들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레터럴 포지션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제, 부분 마취를. 왜냐하면 그 자세 자체가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나마 편한데 이 자세 힘들잖아요. 근데 뭐, 저희 병원에서는 그 신경 안 쓰고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취 선생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제 단점 자체를 이제 상쇄해 주는 게 있고, 요거 이제 적혀 있죠. 엑실러리 너브 쪽에 데미지 줄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 트랙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안테로 인페리어 포탈 자체가 이제 사람이 이제 그냥 앉아 있으면은 이제 원래는 이 너브 자체가 릴렉세이션 되는데 텐션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당기게 있으면 빳빳해지니까 이렇게 쫙 당겨져서 이제 포탈 뚫을 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적어놨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비치체어 할 때는 그리고 그게 있어요.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오픈을 하고 싶어. 바이셉 테너리스를 하고 싶으면 그냥 못하죠. 뭔가 중간에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비치체어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열면 되잖아요. 자세 체인지 할 필요 없이. 그런 게 좋고 사실은 원래 이제 스파이더를 쓰면 좋아요. 우리 병원에도 있는데 스파이더를 이제 뭐 쓰면은 굉장히 로테이션 자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의 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스크럽이 하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레터럴일 때도 스파이더 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스파이더를 해서 이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고정해 놓으면 이 상태로 유지가 돼요. 레터럴 때도. 스파이더를 쓰면 좋은데 뭐 여건상 안 쓰는 경우가 좀 있죠. 또 버블 얘기는 여기 적혀 있고 그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세브랄 풀퓨전 자체가 잘 안 된다. 이 빛이 채울 때. 대신 얘가 좋은 점은 뭐냐? 아나토미컬한 위치이기 때문에 환자가 좀 편해해서 뭐 보호 마취가 좀 더 쉬울 수 있고 용이할 수 있고 저게 편해요.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서전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로테이터 커프 수술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년 했어요. 서전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레터럴 포지션으로 20년을 한 거랑 비스체어로 20년을 한 거랑 레터럴로 했을 때 이제 자기 어깨에 로테이터 커프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레터럴 포지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팔을 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기 로테이터 커프의 데미지를 이렇게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수술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건 이제 뭐 그냥 서전 사이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맨날 이제 뭐 누구는 비치체하고 누구는 레터럴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치체 할 때 이 팔을 돌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서브스캡 쪽에 접근하기가 편하고 서브스캐플라를 예를 들어서 뭐 리페어를 할 때는 비치체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기야 뭐 근데 이제 서전이 잘하면 사실 뭐 특별하게 크게 뭐 영향 없이 다 잘하지만 이런 이제 장단점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더 포지션 잡을 때 도움이 되겠죠. 뭐 질문 사항 있나요?